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리고 이어서 이제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뭐 5개 이상의 제약사라고 하고 빠르면 올해 1, 2분기 내에 추가 계약이 나올 수가 있죠. 이미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제 추가 계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자체에서 6개 기업과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MTA 물질 이전 계약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지금 알테오젠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죠. 글씨가 좀 나쁜데 SC 제형 변경입니다. 자, 아무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자, 일단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맥 주사 제형 말고 기존에 있던 그 정맥 주사 제형 말고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업계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항암 주사 같은 경우 기존의 링거 형태죠. 링거. 혈관에다가 꽂아서 약을 투여하는 건데 자, 이게 기존에 몇 시간씩 소요되는 것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시에 수분 내에 투여가 완료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도 피하 주사 제형을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고 병원 측에서도 피하 주사 제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모두가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 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언젠가 미래에는 SC 제형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서가기 위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의 교류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형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트렌드 자체가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트렌드에 뒤처진다면 제약사들의 경쟁력도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SC 제형 변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할 경우에 신약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제약사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SC 제형 변경이 돈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많죠. 자, 여러분이 더 편리하고 이점이 많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다는데 굳이 폴더폰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SC 제형 변경인 것이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형 변경만으로도 신약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익이냐면 자, 일단 제약바이오에서는 특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게 특허로 이제 보호받으면서 독점하는 동안은 돈이 크게 되는데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복제약을 출시하게 됩니다. 자, 복제약을 출시하게 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리죠. 자, 이때 바이오 시밀러의 침투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형 변경입니다. 자, 기존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의 특허는 만료됐더라도 SC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해버리면 신약 취급을 해준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SC 제형은 독점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출시로 인한 타격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빅파마 기업들은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모두 제형 변경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의 복제약으로 손해를 받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은 제형 변경을 안 해도 되겠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기업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테오젠의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약가 인하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기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의 약가 인하 정책은 2026년도부터 발효가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특허가 끝나지 않은 빅파마들의 주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제형 변경입니다. 제형 변경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늘어나죠. 기업들은.
물론 모든 제형 변경이 약가 인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조합된 경우 약가 인하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들 맘대로 내가 파는 상품을 인하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제형 변경을 할 시에 약가 인하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허가 만료되어 가는 기업들은 모두 SC 제형 변경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요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인데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의 경쟁에서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자, 비슷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두 기업은 이미 업계에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두 기업에게 상대가 되질 않아서 딱히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자, 아무튼 일단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크가 특허 무효 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자,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기업의 경쟁력은 특허 존속 기간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자, 근데 할로자임의 특허가 여기서 무효 판정을 받게 되면 즉시 알테오젠이 독보적인 기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할로자임이 방어에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할로자임의 특허 존속 기간이 2032년에서 34년 정도가 되는데 알테오젠의 특허 존속 기간은 최대 2044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라이센스 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특허가 오래 유지되는 알테오젠의 기술이 더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허 보호 기간이 길다는 것은 더 오래 기술 독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키트로다 SC라는 굵직한 사례로 이미 시장의 신뢰도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계약에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알테오젠 부사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머크와의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머크는 할로자임이 관련 특허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두 예상하고 있고 무력화할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할로자임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인수해서 누구보다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을 아스트라제네카가 알테오젠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허 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주가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규모의 계약이 발표되었던 3월 18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발표는 17일에 있었습니다. 자, 직전 고점을 찍고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호재 뉴스와 함께 내려가죠. 폭락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냐면 역사상 신고가에 가장 가까운 자리, 의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신고가니까. 이 자리에 저항을 맞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고가의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매도 심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신고가의 거래 체결이 원래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호재 뉴스가 동반됨으로써 신고가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몰리니까 신고가의 매도를 걸어놔도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가 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주체든 이익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 이게 알테오젠이 연이어서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미 키트로다, 에너투, 다잘렉스, 듀퓨젠트, 티센트릭, 오크레부스 모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키트로다, 에너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환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로열티는 몇 퍼센트나 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인데 주가에 반영된 기대감이 펀더멘탈 대비 앞서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품목들도 25년 올해 시작한다고 하면 29년에서 내지는 한 30년 이쯤 돼야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상승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게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때문이 아닙니다.
알테오젠과 머크가 할로제임에게 특허 분쟁에서 진다고 평가하는 투자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매출은 몇 년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고가 부근인 자리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도세만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반복이 되면 신규 계획이 나올 때마다 팔아치우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재 뉴스 나오면 사니까요. 자, 그래서 신규 계획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매수 주체가 알아서 모집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이후의 폭락이고요. 자, 이제 실제 매출이 찍히는 시점과 새 파이프라인으로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줄 것들이 이제 올해 임상을 시작하게 되면 3상 완료에 가까워지는 시점으로는 28년에서 29년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어야 본격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남은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횡보 또는 조정의 기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년 동안 장기 투자할 세력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기회비용의 손실이 커지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대감, 딱 기대감에만 베팅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물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의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더 기대감만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은 조정이 있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가 찍었다고 일희, 저가 찍었다고 일비하지 않고 분할을 전제로 저점은 매수의 근거를 찾아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고점은 매도의 근거를 찾아서 리스크를 스스로 축소하고 내 주머니에 반복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당연하게도 근거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겠지만 재료가 살아있고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내용과 자리,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내용과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은 수월하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고 내리면 기분 나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승도 하락도 모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매출이 나올 때와 파이프라인의 확장으로 기대감이라는 것이 다시 새롭게 생겨야 2차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고점, 천장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천장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천장자리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서 내 주머니의 수익을 일부 챙기고, 재료와 기업의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점 자리에서의 근거를 찾는다면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대기업과 2조 규모의 계약, 근데 폭락,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에 접근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가 어느 자리가 유리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